2월 14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오늘 밤 10시 30분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뉴스는 아니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1%대 이상 다 상승 마감한 거를 보면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연준의 정책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제가 어제 써드린 이 최고의 시나리오, 네, 보신 것처럼 그렇게 시장이 흘러갔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니고 그냥 무착륙, 아예 경기 위기가 없었다, 그냥 쭉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국만이라고 가로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런 경기를 잡기 위해서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자국 내 보호무역 등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뭐 이게 이제 전 세계 1위 국가의 뭐 위험이고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다른 나라들이 힘들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무역 의존도가 1, 위 국가가 중국, 미국입니다. 결국 이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 경제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뉴스들이 유럽연합이 1분기에 역성장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잡혔는데 사실 날씨 영향이 굉장히 크죠. 날씨가 너무 따뜻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유럽연합이 걱정했었던 뭐 러시아가 가스에 대한 뭐 규제, 뭐 정유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이거 너무 추우면 어떡하냐 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서 에너지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지출이 많이 줄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률도 어느 정도 억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점차적인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이슈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경기가 좋아지고 중국도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 국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국내의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금리 경기 부진에 지금 은행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특히 이 자영업자들의 이런 부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사실은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나라기도 한데 이러한 이 연체율이 결국에는 연속적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이거죠. 뭐 건설이라든가 지금 사람들이 욕하는 게 왜 정부가 나서서 건설업에 주택 매입을 해주고 왜 자영업자들한테 막 돈을 지원금을 주고 대출 기간 늘려주고 이자 깎아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산업이란 거는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한 산업이 무너지면은 연쇄적으로 다 무너져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내부적인 이런 소비재 산업이 든든한 국가도 아니고 뭐 인구가 굉장히 땅덩어리 위해서는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지표들이 하나둘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좀 시장에서는 부담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올해 중국 경제가 무려 6.5% 지금 4%대에서 2.5%를 더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아무리 중국뽕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반대로 월스트리트전에서는 중국 리오프닝이 파급력이 너무 과대평가됐다. 예년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결국 중국의 성장률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이 성장률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기정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별로 응원하진 않지만은 좀 경제 성장률이 좀 빠르게 올라왔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지지하는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좋은 뉴스 반, 나쁜 뉴스 반인 것 같아요. 좋은 뉴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뭐 지속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에 지금 종전회담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이제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오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유럽연합이랑 뭐 러시아는 종료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만 전쟁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전쟁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까? 결국 죽어 나가는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러시아 국민들이다. 여러분들이 뉴스에 우리나라 뉴스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뭐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 탱크를 파괴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뭐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전세적인 전선은 러시아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이 이렇게 무기 안 대주면은 진작에 전쟁은 종료가 됐을 겁니다. 근데 미국 때문에 좀 꾸역꾸역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물론 뭐 명분은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국민들만 죽어 나가고 있는 거. 젤렌스키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비난 목소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이건 보시는 것처럼 공화당의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해라. 우크라이나 지금 너희들이 계속하니까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내부에서도 예전에 뭐 베트남전처럼 이게 너희들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좀 새로운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이런 인플레의 고점 구간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튀르키예 사망자가 지금 3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뭐 예상 사망자 수가 거의 10만 명에 가깝다고 하죠. 그래서 유엔이 2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여진 여파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난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유럽 국가들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과 지진과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2022년부터 3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거의 뭐 9년, 10년 주식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걸고 있지만은 애플, 폭스바겐, 지금 뭐 구글도 넘어간다고 하죠. CEO들이 방중러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포드도 CATL이랑 미국 내 합작 그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죠. 이거 뭐 규제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뭐 이 정도까지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북한 이제 이산가족 이슈가 있어서 어제 뭐 일성건설이라던가 아난티가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이산가 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씩 보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북한이랑 워낙에 좀 강대강 대치인데 그런 거 좀 완화할 수 있는 또 이벤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슈들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챗 GTP 발표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마존, 구글은 이제 소폭 반등이 나왔고 개망신 당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강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네, 다운로드수가 무려 8.5배가 증가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드, CATL이 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테슬라가 소폭을 하겠는데, 이거 테슬라 이제 전용 이 충전 슈퍼 차저가 지금 테슬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경쟁사들의 개방을 해야지 보조금을 미국에서 준다, 인플레 간증법 법안에 준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 이거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유 충전 인프라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규제에 이래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기업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테슬라 그래서 지금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걸 안 받고 그냥 슈퍼차저를 테슬라 고유의 브랜딩으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다른 차들에게 개방할 건지도 좀 유의할 이슈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좀 제가 오늘 좀 경로한 내용인데, 한국노총이 올해 임금 인상률을 무려 9.1%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저시급률이 일본을 압도했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6년 사이, 5년 사이에 지금 최저시급률이 2배가 올랐습니다. 네, 최저시급률이 2배가 올랐어요. 여러분들 물가가 왜 오르냐? 정말 간단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하나도 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입하는 국가라서 이런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있지만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인건비가 오르면은 모든 산업이 다 오릅니다. 인건비가 안 오르는데 안 오르겠어요? 근데도 이런 한국 노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대중교통, 네, 전기가스 지금 오른다고 계속 볼멘 소리 하시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안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또 오를 겁니다. 계속 오를 거예요. 인건비가 오르는데 왜 이게 안 올라요? 공공물가가. 네, 그래서 참 답답하다. 주요국 최저시급률 인상률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가 무려 50% 올렸어요. 다른 나라 국가들 상승률 한번 보세요. 상승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영국, 뭐 일본 2배, 3배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물가가 잡히겠냐고 이렇게 물가 상승 인건비를 한 방에 올려버렸는데 또 우리나라는 주요 수당까지 주죠. 여기에. 그래서 지금 고용이 잘 안 되는 거고 최저시급률이 이렇게 높으면은 그러니까 최저시급률이 높으면은 결국 그게 최저 월급이 돼버리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네, 이미 올려버린 월급은 임금은 낮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한국 노총의 말이 얼마나 털터덩토하는 개소리인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 이거 임금 올리면 좋지.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대로 물가 상승률에다 반영이 됩니다. 네, 진짜 문제가 있는 집단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우주 발사장을 구축을 지금 돈 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0개가 안 되는 나라죠. 그 지금 인공위성을 발사한 13개국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우주 기술을 그래도 가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우주 발사장, 이게 아직 미사일은 좀 그렇고 이 발사장을 좀 구축을 돕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가는 거죠. 발사장도 돕고 그 다음에는 뭐 엔진, 로켓 엔진도 돕고 그리고 발사체 관련해서도 도울 수 있는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질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AP 위성이 워낙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 뭐 어제 이제 늘 말씀드린 마감 시간에서 말씀드린 이 갤럭시의 제 GTP를 적용시켰는데 이걸 만약 빅스비를 업데이트 할 건지 아니면 협업을 할 건지 아니면 빅스비를 대체할 것을 만들 건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빅스비를 당장에 대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빅스비를 뭐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삼성 내에서도 다른 기업들과 챗봇을 챗 GTP 이런 프로그램을 빅스비에 입힐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스비 그리고 이 사무 인터넷 최근에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스마트 싱스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죠. 저번에 CES 2023에서는 뭐 삼진이 바로 상한가를 갔잖아요. 예, 그렇게 좀 추가적인 테마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코맥스, 네, 코맥스 장전 시장에 한번 공략할 겁니다. 그냥 시가로 바로 공략할 거니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이브 관련된 이슈는 제가 어제 정말 장기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그리고 오아시스가 좀 안타깝게 수요 예측이 너무 부진해서 철회했는데 뭐 이커머스 업종들은 성장률 자체가 좀 시장의 영향이 좀 많이 경기 영향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상장 관련된 재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원래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일정 굉장히 중요하죠. 밤 10시 30분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내용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공모 청약이 없어졌습니다. 네, 공모 청약을 취소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 정도까지 장전 시향하고 큰 이슈 없으면 저는 지속적으로 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